이 종목은 대체 왜? 오늘장 특징주 정리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 바이오주, 자동차주 등을 꼽아놨고요. 하나씩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주 먼저 볼까요? 오늘 장 초반부터 가장 크게 코스피 시장에서 떨어졌던 업종이 철강 금속 업종이었는데요. 지금은 그 시초가 대비해서는 좀 어마무시하지는 않지만요. 업종 지수 그래도 1% 넘는 조정이고요. 다름이 아니라 유럽연합이 23개 철강 제품에 대해서 고율 관세 매기겠다라는 뉴스 전해지면서 우리나라가 유럽 쪽에 들여가는 이 철강이 한 수출 규모가 한 3조 3천억 원 정도가 되는데 이 규모 리스크에 노출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발생이 된 거죠. 관련주들 약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이 여파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죠. 자동차주들 오늘 시장에서 관심이 같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어제 정부가 이제 하반기 경제 정책을 발표하면서 국민들의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자동차에 대한 개별 소비세를 인하하겠다는 내용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도 생각을 해보면 이 개소세 인하로 한 월 평균 10,000대 정도의 자동차는 이전보다 더 판매된 그런 이력이 있기 때문에 좀 판매 실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추측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오늘 사실 주가에는 엄청난 영향을 주지는 않죠. 현대차, 보합권, 기아차는 0.6% 정도의 강세입니다. 실적에 대해서요. 오스템 임플란트가 부각이 되면서 증권사에서는 이에 대한 목표가를 좀 올려잡고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정말 잘 팔아서 이기보다는 지난해 하반기에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좋아 보이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측면입니다. 1.3% 상승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SK증권 오늘 장중 떠들썩했죠. 장중 상승분을 조금 반납하긴 했습니다만 지금도 16%대 강세. 이르면 이달 말에 이제 SK증권이 새로운 주인을 맞이하게 됩니다. J&W 파트너스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안건이 통과가 됐고요. 25일에 예정되어 있는 금융위 정례 회의에서 이것이 이제 무난하게 지나가면 이제 새로운 주인이 바뀌게 되는 것인데 1,295원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전략 챙겨볼게요. 코스닥 시장에서 웬만한 종목들 오늘 다 밀리는데 2차 전지 관련주들 괜찮은 거 있죠? 대주전자재료는 이 시간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 강조를 드렸던 종목인데 오늘장에서 정말 강합니다. 9%나 뛰어오르는 모습이고요. 일진 머티리얼즈, 후성, 에코프로도 어제 시작에서 탑픽으로 또 꼽아드리기도 했었죠. 강합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 이 실적이 이제 숫자로 확인되는 기업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고요. 앞으로 대세는 전기차다라는 부분이 좀 확실시 되어가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SK하이닉스 쪽 볼까요? 9만 원 다시금 돌파했습니다. 1.3%의 상승이고요. 3분기 실적이요. 6조 원 정도가 나올 것으로 사상 최대치 기록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 가운데서 디램에 대한 어떤 가격 너무 올라간다라는 그 우려가 있었는데요. 이런 걸 불식시키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9만 500원대 현재가 형성입니다. 바이오주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이처셀은 어제 그러니까 오늘 또 추가적으로 20% 이상 급락. 물론 개별적인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했겠지만 그 외에 신라젠, HLB 등등해서 많이 밀립니다. 신라젠은 이 시각 현재 7% 하락이고요. 무려 5거래를 연속해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좋은 얘기들이 있었던 바이로메드나 코롱생명과학도 하락 전환해서 낙폭을 키우는데요. 이유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에 대한 이야기 오늘 톡톡스탁 송병주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스닥 시장 밀리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바이오주들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바이오주도 전반이 다 무너지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요. 네, 맞습니다. 당분간 이거 안 봐야 되는 걸까요? 어떤 시각 가지고 계십니까? 바이오주 아까 이제 앞에서도 설명해 주셨다시피 이 네이처셀 사태라던가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태로 인해서 이 투자 심리가 상당히 위축이 됐고 거기에 따라서 이 바이오주들의 전체적인 하방 경직성을 키운 이런 상황들이 도래가 됐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일단 바이오주가 이 투자하기가 상당히 까다롭고 어려운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 기업 가치를 산정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셀트리온이나 삼성전자처럼 실적이 눈에 보이고 가시화가 되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적정 주가보다 상회하고 있는지 하회하고 있는지 따져보면서 우리가 이 저평가된 기업들만 투자를 했을 경우에 어려운 점은 없지만 이 보통 많은 투자자분들이 제약 바이오주들을 투자를 하실 때는 이 종목이 어떠한 신약을 개발을 할 것인데 이게 시장 가치가 몇 조 원 있다더라.
이러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투자를 하신 부분들이 그렇죠. 대부분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당분간은 이 실체 또는 이제 실적이 눈에 보이지 않고 있는 제약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 시기가 왔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뷰를 가져가기는 조금 어려울까요? 의견은 그럼 뭐 글쎄요나 나빠요? 둘 중에서 골라봐야 되겠습니까?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전부 다 네. 또 나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이죠. 예. 글쎄요라는 의견을 드리고 이제 한 종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좋은 쪽에서요? 나쁜 그 쪽에서? 좋은 쪽을 쪽에서? 좀 한 예. 종목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다들 아실 만한 이 셀트리온이라는 종목인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이슈가 됐었던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보다 실제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2배 이상 더 많은 기업인데 주가는 오히려 좀 더 삼성 바이오로직스보다 저평가되어 있는 모습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유럽 시장에서의 허주마라든가 이 바이오시밀러 항암체 등 이제 판매 실적이 상당히 또 호실적을 보이고 있고 올해 하반기라든가 내년까지도 앞으로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타날 것이다라고 봤을 때 이런 투자 심리가 위축된 가운데서도 이 실적 보이는 제약주들은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꿈을 먹고 가는 바이오주들입니다. 여전히 희망차고 꿈은 가득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많지만 그 속에서 신뢰가 무너지고 투자자들의 심리가 위축되다 보니 한 번에 이렇게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종목들도 몇몇 보이는데요. 그중에서도 옥석을 가리는 작업은 분명 필요해 보이고 셀트리온은 그래도 괜찮은 쪽으로 한번 눈여겨보고 네. 있겠습니다. 관심 종목으로요. 이번에는 SK 하이닉스를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함께 보시죠. 3분기 실적, 시장 예상치를 상회할 때 참 잘해요. 참 잘하고 여전히 주가도 진짜 장기간 차트 쫙 열어놓고 보면 와 이거 진짜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맞습니다. 앞으로도 더 올라갈 것인가가 관건이잖아요. 맞습니다. 뭐 올라오고 있긴 한데 앞으로도 좋겠습니까? 봐주세요. SK하이닉스는 일단 이 국민 주식이기 때문에 제가 뭐 나쁘다라고 쉽게 판단할 수 없는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상당히 많은 투자자분들이 SK하이닉스가 10만 원 갈 거라는데 지금 가져가도 되겠냐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이번 2분기에서 3분기도 이 최대 실적을 전망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내년 상반기나 하반기쯤에는 이 슈퍼사이클인 D램의 업황이 어느 정도는 주춤할 수 있다라는 전망들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도 이렇게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 긍정적인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그 D램이 어느 용도에 쓰이느냐도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스마트폰이나 또 컴퓨터에 많이 사용을 하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사실 이 스마트폰이나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대 제품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앞으로 더 미래 성장성 있는 차세대 전기차라든가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이제 D램이라든가 낸드 플래시, 메모리 반도체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라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량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몇 천만 원대 호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가장 비싸고 큰 이 전자기기로 분류가 된다라고 했을 때 SK하이닉스의 공급이 조금 더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봤을 때 네. 이 주가 수준은 충분히 10만 원 이상까지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최근에 지수 상황이 되게 안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수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단기적인 고점일 수도 있다는 부분을 봤을 때 시장의 조정이 좀 더 나왔을 때 SK하이닉스의 눌림목이 나오면 그때 저가 진입을 하시는 부분으로 좀 전략을 짜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미로 글쎄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SK 하이닉스와 함께 또 얘기 나오면 삼성전자 이야기도 또 빼놓지 않고 이제 세트로 그렇죠. 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참 잘 가는데 삼성전자는 정말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둘을 놓고 본다면 여전히 SK 하이닉스 쪽이 조금 더 매력적이라고 보시나요? 그렇죠. 이제 SK하이닉스는 반도체만 주력으로 생산을 하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이 휴대폰과도 밀접한 영향이 있습니다. 이번에 갤럭시 S9이 판매에 부진했기 때문에 앞으로 갤럭시 S10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이 지문을 이제 디스플레이 지문형도 이제 신제품이 나온다라고는 하지만 이 삼성전자의 휴대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SK하이닉스 좀 더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증권주요. SK증권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안건 통과. 오늘 장중에 계속 이 상승폭을 키우더라고요. 관련 뉴스가 나왔을 때 사실 물론 이제 상승폭을 켰지만 상승폭 자체가
엄청나진 않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장중 고점이 뭐 20% 이상 급등을 했었던 이걸 본 것 같은데요. 네네. 이에 대한 판단은 좀 어떻게 내려볼까요? 투자자의 관점에서요. 투자의 관점에서 일단 SK증권 제가 오늘 좀 출근해가지고 오전에 네. 이제 동시호가 예상가를 좀 보는데 SK증권 우선주가 상한가에 예상 체결가로 그랬었어요? 되어 있더라고요. 우선주가? 네. 오. 그래서 이제 상당히 놀랐었는데 사실 이 JNW 파트너스가 이 매각 우선 협상자로 선정이 된 거는 3월 달입니다. 이미 결정이 되어 있었지만 네. 이 부분이 이제 승인이 났다라는 소식에 이어서 오늘 이제 상한가 부근까지 상승을 했던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지금 왜 SK증권을 매각을 하냐 이 이유를 따져본다라고 하면은 이 공정위에서 금산분리 원칙에 인해서 SK한테 SK증권을 매각을 해라라고 지금 지시를 하고 요구를 한 지 상당히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KF에다 매각을 하려다가 이 실패를 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실망 매물들이 나오면서 주가도 많이 조정을 받았었는데 이번에 JNW 파트너스로 이 성공적으로 또 적격성 심사에 통과를 하면서 어느 정도 기대의 심리가 좀 불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이 SK증권의 적정 주가가 한 1,5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실적 토대로 해서 봤을 때 지금 저평가 국면에 있다라고 봤을 때는 앞으로 추가 상승의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지지부진하다가 오늘 길게 장대 양봉을 쫙 뽑아낸 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좋아요 의견 가져가면 되겠습니까? 네, 예. 좋아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앞으로도 눈여겨보고요. 이번에는 임플란트 관련주 볼까요? 오스템 임플란트, 물론 뭐 덴티움이나 디오 같은 다른 업체들도 오늘장에서 빨간불을 켜고 있었더라고요. 뭐 지금 현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승폭이 크지를 않아서요. 근데 오스템 임플란트는 뭐 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쭉 그 어느 정도의 상승폭을 유지한 채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반기 실적에 대한 메리트가 좀 부각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좀 분석해 주실까요? 네, 오스테임 임플란트가 이 하반기 실적뿐만 아니라 이 정부 정책에 의한 수혜주로도 꼽히고 있습니다. 최근 맞아요. 예, 이번 달부터였죠. 네, 임플란트 맞습니다. 자기 부담금이 줄어들었던 그거죠? 맞습니다. 국민건강보험에서 이 본인 부담금을 50%에서 30%로 축소를 한다 이런 내용들이 맞아요. 있었는데 네. 사실 이거는 주가는 큰 영향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임플란트라는 게 내가 이빨이 부러지거나 또는 빠졌을 때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본인 부담금이 줄어난다고 해서 나도 임플란트 할까라는 수요는 많이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은 국내 실적이라든가 해외 법인에 대한 실적인데 작년도에부터 해서 올해 상반기까지 중국 법인이랑 이 미국 법인에서 실적이 상당히 안 좋았지만 올해 하반기부터 2분기부터 이게 흑자 전환이 성공이 됐습니다. 중국 법인이랑 미국 법인이 각각 8%에서 11% 정도 매출이 증대가 되었다라는 부분이 앞으로 내년까지도 이 실적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좀 최근에 긍정적인 매수세를 불러일으켰다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최근에 이 임플란트 관련 업종에서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이 덴티움입니다. 덴티움. 예, 덴티움이 이 우리나라 시장 점유율은 2위거든요. 오스템 네. 임플란트가 1위인데 이 덴티움 같은 경우에 해외 시장에 이미 캐파를 많이 구축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 국내 점유율을 이 덴티움한테 뺏기지 않으려면 더 이상 이 외형 성장이나 또는 이제 추가적인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을 이 부담을 줄여야 할 것이고 내실을 다지면은 분명히 이 1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해외 매출도 증대를 할 것이다라고 봤을 때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도 상당히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견은 좋아요로 가도 되겠네요. 한 네. 어느 정도 선까지 올려다 볼 수 있을까요? 이제 주가로 봤을 때는 6만 원대 이상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좋아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까지 점검합니다. 네 종목 봤는데요. 내일장 탑픽은 어느 쪽에 손 들어줄까요? 오늘 거래량이 가장 많이 발산이 됐던 SK증권, SK증권? 예,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 마감 임박해 오고 있는데요. 코스닥 지수가 낙폭을 좀 줄였을까 궁금한데요. 안신 앵커와 함께 정리해 보시죠. 코스피가 2280선까지 밀려 있습니다. 코스닥은 장중에 800선이 붕괴됐는데요. 호가 살펴보시면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0.39% 내림세를 보이면서 2281선에 마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닥은 장중 2% 낙폭이 그려져 있는데요. 장중 저점 대비는 조금 만회하는 시도는 보입니다. 1.79% 내린 795선에 장 마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시면 흐름의 연속 손상이 나타났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틀째 오르면서 마감할 것으로 보이지만 셀트리온 이틀째 가격을 낮추면서 마감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제약바이오주 어두운 심리에도 불구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반등에 나서면서 오늘 장 마감할 것으로 보이네요. 호가였습니다. (7월 19일) 마감 상황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부진한 시장에 지치기 쉬운 하루였습니다. 오늘 또 오후 들어서 낙폭을 확대했는데요. 코스피는 일주일째 가격을 점차 낮추더니 2283선까지 내려왔고요. 코스닥은 800선이 붕괴되면서 1.66% 조정폭이 컸습니다. 796선에 오늘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수급 보시면요. 간만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러브콜이 들어왔지만 매수세가 주춤했습니다. 외국인 309억 원, 기관 68억 원 순매수 우위에 그쳤고 개인이 353억 원 매도 우위로 포착이 됐습니다. 코스닥 살펴보시면 외국인의 매도 랠리가 이어집니다. 747억 원 4일째 매도했죠. 다만 개인과 기관이 이에 맞서서 지수를 방어하려는 시도가 엿보였고 개인은 550억 원, 기관 177억 원 순매수 우위로 포착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특징주의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폭염으로 스마트 그리드라든지 에어컨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특징이었습니다. 대유위니아 장중 상승세가 포착이 되더니 보합선에서 마무리가 됐지만요. 일부 호평들이 이어졌었죠. 폭염 속에 에어컨 판매량이 급증한 것으로 보여진다는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장중 신저가를 기록한 한국항공우주인데요. 마감도 6.53% 하락세를 보이면서 32,2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자체 개발한 헬기의 추락 사고에 투자 심리가 어두워졌습니다. 얼마 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보유 지분 매각과 함께 주가 흐름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일면서 일부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하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감 분위기까지 함께 돌아봤습니다.